또 이번 주 영향력 있었던 투자 뉴스부터 체크하신 후에 자세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계속해서 정책 모멘텀 등이 나와주면서 연고점 경신이 이어지고 있는데 3,200선도 넘나드는 상태였잖아요. 자, 허인남 대표님께 먼저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떨까요? 뭐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더 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네, 뭐 좀 전체적인 굵직한 방향은 뭐 네. 지금까지 이제 유지하고 있는 이제 상승 추세를 계속 좀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재명 새 정부의 이제 정책 모멘텀인데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이런 증시 활성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추가되면서 탄력을 더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구간마다 살펴보면 우선 3분기에는 변동성을 확인해야 되는 여러 좀 이슈들이 있지만 따라서 이제 오히려 4분기에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그리고 또 수급 개선 전망까지 이제 확대가 되면 뭐 지금 추세 기준으로 해서는 뭐 3,500선, 뭐 더 나아가서는 뭐 4,000선도 중장기 기준으로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차 랠리가 또 나와줬고 그 이후에는 자사주소가 의무화 같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이런 부분들이 또 2차에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이동우 대표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거의 3년 10개월 만에 고점으로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의 방향성 예측이 또 궁금해지네요. 뭐 중간에 이제 조정이라는 부분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거의 2달째 지금 계속 고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생각보다 지금 조정 폭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고요. 뭐 기본적으로 4월 달에 연기금이 이제 출발 매수를 했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에 이어서 지금 유동성 장세가 풍부해진 상황에서 지금 네카오나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굵직한 종목들이 이제 유동성을 만들어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까지 풍부해진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 이제 새 정부의 의지를 지금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서 시장 안도감과 함께 기대감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 정부의 이제 부동산 시장 압박과 함께 증시 부양 의지가 생각보다는 지금 실질화되는 정책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상승 속도도 좀 더해지고 있는데요. 연중 신고가를 돌파한 코스피 지금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 아마 3,500포인트, 4,000포인트까지도 새 정부 밸류업 정책으로 오를 수 있는 최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은 조금 느릴 수 있긴 하지만 이제 900포인트까지 아니라 1,000포인트를 다시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렸다고 봅니다. 이미 상승이라는 방향 자체는 정해졌지만 네. 이제 미국과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국내만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냐이지 한국만 뒤처지거나 주춤거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뭐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혹시라도 조정이 나오면 적극적인 매수 가담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저희가 실적도 뒤이어서 또 이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 사실 역사적인 최고치도 동시에 뭐 근접을 해가는 수준입니다. 지금 3,200선도 넘나드는 이 과정에서 뭐 사상 최고치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김진 네. 대표님. 예, 사상 최고치 돌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2021년 6월 25일에 최고치 3,316포인트를 기록을 했었죠. 3,316. 네. 예, 이 돌파는 시간 문제로 보이고요. 저는 이제 올해 3,500포인트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결돼야 하는 조건들이 있죠. 일단은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인데요. 6월 20일 그 3,000포인트를 우리가 돌파한 이후에 약 3주간의 외국인 수급을 살펴보면요. 약 1조 3천억 원 가량 매도 우위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다만 그 일방적인 매도라기보다는요. 파생 시장과 그 롱숏 전략으로 수익률 게임을 하면서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이유는 바로 관세와 금리라는 두 가지 변수가 사라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네. 8월 1일로 일단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3주 연장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상 타결이 기대되기는 합니다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이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것이고요. 네.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미 연준의 그 추가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까지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제 대내적으로
새 정부의 증시에 대한 기업 지배 구조 개편 등 구조적 변화까지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증시 부양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죠. 때문에 이제 그 3주 남은 이 관세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다면 네네. 올여름 사상 최고치 돌파는 물론이고요. 연내 3,500포인트 이상 추가 랠리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처럼 이제 합창을 하시는 느낌입니다. 다 위쪽으로 방향성은 열려 있다. 앞으로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타진을 하시는 모습인데 김영구 대표께서는 사실 뭐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요. 차트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코스피 자리는 어떤 거예요? 네. 요즘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예전에 나스닥 시장 매일 눈만 뜨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이 똑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파죽지세로 그만큼 그냥 좋다는 올라갔죠. 얘기죠. 네. 앞으로 투자자들도 웃을 일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세요? 아주 좋아요. 차트상으로 보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노란 박스권을 갖다가 좀 넓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좁아졌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올라왔거든요. 네네. 지난번에는 그 저항 매물을 받으면서 한 2주 정도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저항받고 2주 정도 쉬다가 지금 올라왔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지난번 고점 3,300포인트 B선을 돌파를 할 거냐 하는 건 매물 소화 과정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네. 근데 최근 들어 보면은 2주간 쉬고 나서 최근 며칠 동안 올라온 게 그냥 3,20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럼 뭐 3,300 돌파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난번 고점 자체를 갖다 돌파하는 3,300포인트를 갖다 돌파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그 현상은 네. 계속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멘텀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정책적인 부분들을 가장 또 앞세워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 키워드로 자사주 소각 부분을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겠습니다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도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을 끌 수 있을 것인가? 이동우 대표님 시각은 어떠신지요? 현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만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그만큼 이제 시장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추가 상승도 쉬워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대기업 경영진은 이제 경영권 위협이라는 우려 때문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증시 부양을 위한 정책으로 조금 꼽힌 만큼 9월 달까지 해서 아마 채택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제 자사주 5% 이상 보유 기업 중 504곳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예정이고 그리고 이 중에서 자사주 10% 이상 보유 상장사가 261곳에 달합니다. 주당 순위 개선을 통한 주가 상승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데 지주사 중에는 이제 롯데지주가 32.5%로 가장 높았고 증권사 중에는 이제 부국정권이 42.7%, 그리고 소비기업 중에서는 이제 조광피혁이 46.6%로 가장 높은데 주간 수익률도 이번 주에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특히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수혜주이기도 한데요. 그로 인해서 증시 부양이 되면 증권사들은 투자자 유익과 함께 수익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인 셈인 거죠. 그러니까 증시 부양과 함께 추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정 시에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등도 아마 반복 매매를 진입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 대표님께서도 물론 코스피는 위쪽으로 추가 상승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네. 이런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활성화 방안들도 당연히 강력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이제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그동안 문제였는데요. 네. 이제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 쪽으로 가는 지금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네. 즉 4천을 넘어서서 이제 5천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그 분석에 따르면요, 코스피 전체 PBR이 1배 1대, 이론적인 그 지수가 3,800에서 4,000포인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만으로도요,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그 저 PBR주들이 지주사, 증권사라든지 보험사들이 주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자사주 소각 의무가 실행되면요, 국내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저평가가 좀 해소가 되고 그에 따라서 기업 가치의 그 재평가가 진행되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4,000P 이상의 그런 영역을 밟아볼 수 있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미국과의 관세 이슈 관련해서는 일단 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사실상 현재까지는 8월 1일로 좀 유예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반도체라던가요, 의약품이라던가 이렇게 이제 품목별로 계속해서 압박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김영구 대표님께 구리 가격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구리가 같은 경우는 8월 1일부터죠. 품목별 관세 50%를 매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50%의 품목별 관세 너무 좀 파장이 있진 않을까 네, 생각더라고요. 맞습니다. 파장 크죠. 구리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제와 산업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원자재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전기차 배터리에 많이 들어가고요. 또 AI 데이터 센터나 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해서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구리 시세가 어느 한 원자재의 어떤 기본적인 그 개념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나갈 건가,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나갈 건가의 어떤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네네. 근데 이거 보다 보면은 전기차에 1kg 한 대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그 구리의 양이 83kg 정도 되거든요. 그래요? 내연기관차는 한 20kg 정도 돼요. 근데 그 정도로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고 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뭐 25년에서 28년 사이까지 연간 50만 ton 정도 이렇게 사용될 네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리 시세 차트를 좀 보시면요. 6월에 톤당 한 $10,000를 갖다가 넘었다가 이후에 조금 밀려서 9,500달러 선 전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네요. 근데 네. 이렇게 수요가 계속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기미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잠깐 조정 중이긴 하지만 결국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다시 $10,000 돌파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리 가격이 $10,000를 찍고 잠시 조정 구간이다 하셨지만 재차 올라갈 여지를 말씀 주셨고요. 허인남 대표께서도 올라갈 거다. 다시 또 뚫고 갈 가능성이 높다 보시는지 궁금한 건 국내 기업하고는 어떻게 연관을 지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50% 이제 관세부가 예고이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의 변동성, 그러니까 지금 급등락을 이제 반복할 수 있는 이제 여지는 조금 더 남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은 대표적인 이제 구리 순수입국이기 때문에 미리 재고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수요 확대로 인해서 말씀드린 단기 변동성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국내 구리 직접 관련주인 이제 LS라든가 그리고 또 풍산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구리 원자재, 가공품, 그리고 또 전선을 재고로 보유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영향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주가 관련해서 그 관련 종목군들이 좀 선반영 효과로 좀 많이 좀 움직였었고, 보통 요 재고는 이제 6개월 선반영, 그러니까 미리 이제 쌓아놓기 때문에 좀 수요가 네네. 다시 한번 이제 감소됐을 때는 좀 중장기 추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가격 변동은 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다. 이쪽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리 가격 동향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실적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필두로 해서 2분기 실적 시즌이 돌입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실적 시즌의 관전 포인트가 어디가 될지가 궁금해지는데 김진 대표님, 기대를 걸 만한 업종은 어디 쪽일까요? 기대를 해볼 만한 데는요. 일단 저는 지금 알게 모르게 시나브로 조금씩 실적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그 IRA 폐지 그리고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칭한 트럼프 관세법 이런 그런 법들의 피해주로 지금 계속해서 노이즈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제 고진감래라고 했죠. 이 고진감래 시간이 왔다고 강조드렸던 바로 2차 전지 섹터입니다. 2차 전지요. 네. 물론 이제 지금 이미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고 그런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그런 종목들은 사실은 너무 주가 수익이 높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 업종이나 그 종목들을 새롭게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네네. 반대로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종목인 포스코 퓨처미라든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서는요 순차적으로 바닥권 수급 포착법에서 찐바닥 신호가요 딱 발동된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실적도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고 보고요. 앞으로 실적 개선의 여지와 함께 최고의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이 등장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은 예상보다 안 좋았죠. 영업이익도 반토막 수준을 보이면서 상당히 또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도 있긴 했습니다만
어떨까?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허인남 대표님께 좀 여쭤보죠. 네, 네. 우선 뭐 삼성전자의 이번 실적 부진의 원인은 역시 대표적으로 이제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의 이제 실적 감소 영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대중국에 대한 이제 수출 제한, 그리고 또 HBM 공급 지연 요인도 이런 좀 실적의 안 좋은 모습으로 연결되는 그 효과가 발현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그 2분기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은 이제 시장 예상에 좀 부합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뭐 큰 변동성은 뭐 국한된다 보시면 되겠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앞서 그 김진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방산이라든가 조선 그리고 또 미용기기라든가 또 추가적으로 증권 업종과 인터넷 업종도 조금 기대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권 업종은 이제 실적 발표 후에도 역시 정책 모멘텀 영향으로 이제 증시 상승과 이제 거래량 증가까지 우리가 그 확인을 한다면 하반기 추가 상승 모멘텀을 이제 확보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네. 인터넷 업종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네이버가 하반기 실적 회복,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AI 정책 수혜감, 또 여기에 커머스 광고 및 판매 확대에 따른 이런 좀 숫자가 잘 나오게 되면은 이제 전체 업종에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제 같이 형성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상황 점검과 분석,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분의 의견을 투자하시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항상 인지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필살기 채널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내용들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